네, 기대되는 기업대 이희권 차장이 직접 찾아 탐방 리포트를 통해서 또 기업에 대해서 선별해보는 시간입니다. 기업 탐방 런투유 메리츠존금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이희권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드리긴 했는데 오늘 정말 말 그대로 관망세 짙은 장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 주는 좀 내내 그럴까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이 21일 만에 순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환율도 하락하고 외국인 기관 모두 양매수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저는 그 주말 미국장을 보고 야간 선물 움직임도 보고 오늘도 그래도 금요일 장과 유사하지 않을까, 소폭이나마 따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금요일에 이미 선 네. 반영을 했나 봐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다우나 미국이나 우리의 추세가 더 이상 이제 하방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것은 저는 시간 문제다 보고 있습니다. 네, 탄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윗방향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직접 다녀와서 이 기업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또 가려보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기업 탐방 러투 어떤 기업 또 탐방 다녀오셨어요? 네. 이오 테크닉스를 다녀왔습니다. 네. 이오 테크닉스는 이제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에 있어서 레이저 기술로 정말 독보적인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는 네. 회사거든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커팅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드릴링을 뚫기도 하고 이 레이저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오 테크닉스를 다녀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오 테크닉스뿐만 아니라 원익 IPS, 테스, PSK 갔다 왔거나 또는 계속 갈 계획이거든요. 다음 주 네. 같은 경우 테스가 기업 탐방에 잡혀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그 이오 테크닉스를 일단 먼저 선별한 이유는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재에 비해서 멀티플을 많이 못 받습니다.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을 약 15배에서 20배 정도 받는데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한 번 들어가고 사이클이 지나고 또 한 번 들어가고 사이클이 지나기 때문에 보통 소재주 대비해서 50% 정도 할인을 받거든요. 네. 하지만 장비주가 프리미엄을 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규 장비를 개발했을 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고객사를 뚫었을 때, 네. 이 두 가지 일 때는 사이클을 더 오버해서 이 장비주가 리레이팅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 신규 장비가 얼마나 빠르게 확대 채용될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이제 이오 테크닉스 왜 다녀오셨나 했더니 일단 신규 장비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또 확인하러 가신 거네요. 지금 장비와 이제 소재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소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소모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멀티플을 받지만 장비는 발주 사이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할인된 가격에서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이야기 주셨던 만큼 발주 사이클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지금 그렇죠. 현황이 좀 네. 어떤가요? 네. 장비가 아무래도 기술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냉장고나 가전 사는 것처럼 일반 가정집에 판매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이런 사이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단 과거의 사이클을 보신다라면 16년, 17년도에 반도체 빅사이클에 의해서 장비주들도 그 당시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당시에 그 평택 1기가 제 기억으로는 1층이 약 150K, 2층이 약 200K 정도였는데 150K에 낸드, 2층에 디램을 넣으면서 그때 장비주들이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그 당시에 삼성이 평택 1기 투자와 함께 시안 투자도 같이 가져갔거든요. 17년도가 과거에 있어서 가장 호황 고점 사이클이라 볼 수 있고 17년 대비해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캐펙스는 18년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18년 대비해서 올해는 너무나 큰 폭으로 줄었고요. 당연한 이 캐펙스가 준 이유는 당연하죠. 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에 따라서 공급 대응을 하기 위해서 캐펙스 늘릴 텐데 네. 수요 자체가 이제 피크를 치고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다 보니 그와 함께 캐펙스도 같이 하락했는데 하지만 지금 이제 연말에 삼성 이제 내년에 이제 투자 계획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다 보면 올해가 삼성의 캐펙스가 가장 바닥인 해거든요. 그리고 내년은 올해에 비해서 이 캐펙스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삼성전자의 캐펙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네. 함께 장비가 들어가려면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공간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냐가 중요한데 네. 그 공간만큼은 역대 사상 최고치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시안 2기가 낸드 V5 기준일 텐데 낸드가 약 130K 정도 들어가는 규모로 이미 공장이 지어져 있고 여기에는 낸드가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또한 내년 1월, 2월이면 평택 1기와 동일한 크기인 평택 2기가 완공이 네.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공간은 어느 때보다 넓은 큰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STI라든가 뭐 CCS, SC를 하든 그런 기업들, 인프라를 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났거든요. 네. 이제는 그런 공간에 장비를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간은 마련되어 있고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업황이 언제,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언제, 수요가 언제 바닥을 네. 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선제적으로 투자를 할 텐데 저는 이 그 선제적인 투자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나 더 빠르게 많이 채워 넣을지는 업황에 따라 연동이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확실히 지났다라고 생각되고 네. 우리나라 지금 뭐 세메스나 워닝 IPS나 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지만 전 세계 5대 그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위 ASML, 2위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도쿄일렉, KLA 댕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굳이 그 우리가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옆에 두고 있는 국내 고객사들이 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장비 업체들이 그런 그 글로벌 업체들 대비해서 지금은 과도하게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네. 오늘 말씀드리는 이 테크닉스뿐만 아니라 저는 원익 IPS, 테스, PSK 같은 종목들은 내년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주가가 상당히 올라와 있을 거다라고 네. 전망합니다. 일단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셨어요. 일단 평택 2기 공장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준공이 될 것이고 공간은 확보가 됐고 이제 반도체 수요가 나아질지 여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연이 되고 그렇죠. 있긴 하지만 확실히 반도체 업황 내년에는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제적인 이제 발주가 나오고 투자가 나오면서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시점에서 글로벌 또 반도체 장비들 대비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 상방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는 진단을 주셨어요. 일단 발주 사이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진단을 주시긴 했는데 앞서서 이오테크닉스를 가신 이유가 신규 장비, 레이저 어닐링 장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주가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러 가신 거잖아요. 네네. 좀 새로운 모멘텀 찾으셨나요? 네, 찾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뭐 모든 투자자들과 시장에서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굉장히 임팩트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저 커팅이나 드릴링을 할 때 기술력이 상당히 독보적인데 그간의 이 공정은 후공정 위주로만 주요 쓰였거든요. 네. 근데 레이저 어닐링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에 쓰이는 건데 제가 그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동사 2014년도 주가가 약 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3배 이상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 당시 때 물론 실적이나 매출이 좋았지만 그 실적 증가세 외에도 추가적으로 멀티플을 더 주었던 이유가 네. 바로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거든요. 1년 내내 네.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네요. 근데 하지만 14년, 15년, 16년, 17년 계속해서 이 어닐링 장비가 채택이 지연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했고요. 그랬군요. 다시 4, 5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이제는 9만 원, 8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의 수주 채용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뭐 X 나노 공정, 뭐 Y 공정, Z 공정 이렇게 나뉘는데 기존의 Y 공정을 할 때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을 했었어요. 물론 이오 테크닉스도 예상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채택을 하지 않고 이번에 그 신규로 투자되는 Z 공정에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그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네. 다소 지연됐지만 이번에는 아. 확실히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채택을 안 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동안 이제 삼성 이렇게 갑작스럽게 미세화를 앞당길 필요는 없었던 거죠. 네. 네. 워낙 이제 빠른 기술이기도 하고 이제 뭐 ASML이 가지고 오는 이런 그 EUV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만이 할 수 있는 삼성만 필요한 그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그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 규모를 늘리는데
삼성 입장에서 더욱더 초격차를 벌리려면 디램 같은 경우에는 미세화시켜야 되고 네. 낸드 같은 경우에는 적층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트렌드에 이제 부합했다. 시장이 조금 앞서갔던 거죠. 이제 트렌드가 부합했다고 네. 볼 수 있는데 이미 그 뭐 회사에서는 상당 부분 장비를 지금 그 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주가가 4, 5만 원대에서부터 9만 원까지 더블 정도 올라온 거는 이번 그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네. 보여주고요. 국산화 바람 불 때도 제일 먼저 좀 장비주 안에서 좀 움직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 당시 때 이게 이제 그 제작을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알았던 그런 매수세들이 이제 주가를 올렸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9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1차적인 발주가 나온 것 외에 2차적인 발주가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뭐 이 이오테크닉스뿐만 아니라 시장뿐만 아니라 투자자뿐만 아니라 삼성의 구매팀들 또한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새롭게 어닐린 장비를 가져와서 얼마나 공정상의 효율을 가져올 것인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그 앞서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또 어떻게 바뀔지 기술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 1차 발주에 대해서는 저는 주가가 반영됐다라고 보고 네. 2차 발주 전까지는 이 당장 이오테크닉스보다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투자한다라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런 장비주들 원익 IPS나 테스, PSK,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이 조금은 더 나아 보이지 않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분명 신규 장비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는 한데 1차 발주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그렇죠. 된 거고 네네. 2차 발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결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쉽게 예단을 할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분명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그럼 다른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는 조금 우선순위가 밀릴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네네.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네. 건가요? 저는 중립적 의견 드리겠고요. 다 좋은 것도 네. 아니고 또 나쁜 것도 아니고. 네. 분명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캐펙스는 더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네. 당연한 거고요. 이 업황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면 캐펙스가 늘어날 때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장비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공정상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펙스를 늘리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늘린다고 하더라도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이 업황 사이클, 바닥 사이클을 턴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신다라면 이오테크닉스는 중립적 의견 드리겠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장비 원익 IPS라든가 테스, PSK 같은 경우는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애셔 장비가 전 세계에서 이제 1위 MS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장비 업종들이 오히려 이로테크닉스에 비해서 증익의 속도면, 증익의 폭 면에서도 더욱더 우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도 분명 모멘텀이 있기는 한데 다른 어쨌든 반도체 장비주 대비로는 좀 우선순위에서 네, 밀린다. 네, 네. 어느 정도 이런 모멘텀을 주가에 반영을 했고 앞으로의 흐름은 좀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네, 않다. 네. 그래서 이제 테스, 원익, IPS, PSK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이쪽도 이제 탐방도 가시는 거죠. 네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만약 이번에 레이저 어닐린 장비의 이후에 추가적인 발주가 이차 나온다라면 발주. 저는 이 입장을 굉장히 이제 전환을 해서 그렇죠. 탑픽으로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미지수다 보니까 삼성이 캐펙스 늘리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기업들이 조금 더 먼저. 리스크 대비해서 네. 수익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이오테크닉스는 2차 발주가 이제 네, 어떻게 네, 네. 되는지 여부에 네, 따라서 그렇죠. 또 네. 좀 더 주의 깊게 주시를 하면서 대응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제 나머지 장비 업체도 다녀와서 이야기 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이희권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